이미 그런 것들이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인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만 그 부분이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눈여겨보는 거예요. 다음 그 대통령 하실 분은 이 관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오고 싶은 나라, 와서 그 즐겁고 배울 게 있는 나라. 제가 설문을 받은 거는 그 아무래도 이제 인바운드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은 그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겹치는 거 빼고. 일단 이 얘기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동남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중국 단체 관광객, 그리고 뭐 중국 단체 관광객의 트렌드가 변했다, 이제는 뭐 깃발 들고 안 온다, 이런 얘기만 뉴스에서 나오는데 막상 현장 시장에서는 동남아 시장이 사실 좀 뜨거든요. 왜냐? 동남아가 이제 돈을 조금 잘 살게 됐거든. 한국에 오거든. 아직까지 비자 문제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동남아 시장의 지속적인 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한데, 딱 떠오르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비자 문제가 시급해요.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고, 요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박사님께서도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관광정책 비서관 같은 것 좀 다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이제 한국관광사 서울센터 건물을 좀 이렇게 우리 업계에 어떤 업계가 소통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일단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을 산업 측면에서 좀 진흥시킬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서 좀 분리돼서 추진할 수 있는 여행산업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의 어떤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전반적인 조직 개편, 이걸 이제 관광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 그대로 가냐 좀 달리 가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긴 문제, 우리 전에 한번 다뤘죠. 예, 다뤘기도 하고, 요거는 좀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지원과 교육 확대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현재 일부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업을 요거를 허가제로 좀 병행해 달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이 몸담고 있는 그 스탠스에서 좀 이기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심정은 이해되나, 허가제 변경이 생뚱맞게 갑자기 또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심정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다음 비자 완화 정책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여행업을 서비스업에서 관광 수출업으로 변경하자는 얘기도, 이건 제가 누가 말씀하신지 잘 알 것 같은데 요것도 이거 갖고 진지한 한번 토의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만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기본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뭐 산업 현장의 목소리.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그러니까 교수님들을 위주로 한 학계, 교수님들로부터 소리를 많이 듣는다는 얘기죠. 우리 현장, 업계 현장, 시장의 목소리가 좀 더 당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교수님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막 강의하시고 하시면 아우 저 얘기가 시장에 맞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시장에 계시는 분 보고 마이크를 쥐어주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체계적인 얘기 전달이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좀 나은 측면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잘 믹스를 시키고 융합을 시켜서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현장 시장의 목소리가 뭐 정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통로가 좀 더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전 중요하게 봐요. 예전부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구글 지도 사용법이에요. 이거 엊그저께 스타트업이랑 그 이훈 교수님이 학회장이십니까 지금? 아니요. 전 학회장. 그 뭐 포럼을 엊그저께 해서 제가 가서 봤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구글 지도가 단지 우리나라에 개별적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의 활용도를 떠나서 이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장애가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네 사업하는데 구글 지도가 다른 해외처럼 미국이나 어디 뭐 싱가포르나 어디처럼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 자기네 사업에 어마어마한 장애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좀 풀어지면 자기들 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전 좀 박사님 생각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장애 요인이 그 안보 국가 안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네이버나 예. 카카오 등이 그 경쟁할 수 있을 때를 그렇죠. 어떤 그거 있죠. 기다려준다. 예, 예.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 정부가 예. 그 미국과의 무역 여러 가지 그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데 카드로 쓰려고 조금 그 밀어두고 있다. 그런 그런 얘기가 얘기도 있죠. 들립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도 상당히 그쪽에 이제 구글 거기를 검토하는 위원회에는 못 들어갔지만 예. 거기는 이제 뭐 국토부라든가 예, 국방부라든가 예, 예, 이런 예. 데들이 들어가서 예, 예. 있는데 문화부는 못 들어갔지만 문화부에서는 강력하게 쓸 수 있게 주장하고 해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구글 맵을 못 쓰는 나라가 있느냐? 있긴 있으나 이 네.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한국이라는 어떤 예. 이런 그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이 못 쓰는 게 이게 만든 예,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 좀 해결이 되겠지만 참 그림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희망적인 요소는 가질 만한 겁니까 이게? 뭐 문화부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아.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어쨌든 진작에 해결된 건 안 된 거는 유감인 거죠. 예. 상당히 구글 활용도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문을 받은 거를 좀 빨리 한번 읽어봤는데 이외에도 사실 좀 많은데 대략적인 것만 좀 발췌를 해서 갖고 왔고요. 예.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예.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외래 관광객 우리 관광 정책 체계를 보면 네. 외래 관광객의 3천만 명 유치를 위한 예. 어떤 정책 체계를 전반을 좀 조정해 나가는 네. 조율하고 또 뒷받침하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천만 명 달성이라고 하는 게 네. 저는 좀 제시가 될 필요가 네. 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수치가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3천만 명 달성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밑에 차분히 정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이 대표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막혀 있는 현안들을 좀 풀어야 된다. 뭐가 있죠? 우선 ETA 문제가 있죠. 비자. 네네. 예. KETA. 그래서 우리 업계도 뭐 예. 수년째 계속 이래갖고 되겠느냐. 아까 이제 동남아 시장 심각합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갖고 조정해줘야 된다. 근데 법무부에서 말을 안 들어준대요. 그렇죠. 늘 그랬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가 또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비서관이 할 일이 그런 걸 조정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KETA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부가 해결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난 게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유 숙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공유 숙박 앱들이 있고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느냐. 물론 이 부분에 우리 업계, 우리 호텔 숙박업계의 반대가 어마어마해서 못 해결 짓는데 그냥 난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수긍할 만합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따지면 우버도 있죠. 택시 문제, 운송. 그렇죠. 우버는 지금 지역적으로 또 완화가 되고 변형돼서 지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안의 문제는 아까 구글맵 얘기를 하셨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부분을 잘못 건드리는 의료, 바람에 메디시, 네. 예, 메디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응급 예, 그 의료 체계를 이용하기가 예, 많이 망가졌죠.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예. 외국에서는 공유되고 있대요. 아, 한국에 가서 다치거나 아플 때 아. 그 상당히 걱정이 있다. 안 그래도 외국인은 쉽지 않았, 그러니까, 네네. 예. 이용이 쉽지 않았던. 근데도,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어떤 정부가 각별히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그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바가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진짜. 제주도가 그랬죠. 또 강릉이 그랬었나요? 예. 그리고 또 울릉도 또 지금 그러고. 광장시장도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이걸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아, 그거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의 양심 아닌가? 난 근데 그렇게 양심으로만 맡기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카타나 이런 데에서 또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들 같은 것들이 이 전세버스 쪽에 이제 운전자들이 고령화되고 다 광역버스나 뭐 이런 데로 시내버스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에 운전자들이 고령화되고 또 고질적으로 지금 뭐 제가 종로구에서도 예전에 그 세미나를 구청장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관광버스들의 주차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거는 진짜 그 행정부서에서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 안 되느냐의 그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해결하는 쪽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8번째 정도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못 본 꼴을 본 게 있어요. 그 새만금 잼버리 그리고 이제 그 부산 뭔가 엑스포 유치 실패. 근데 사실은 행사 유치 실패의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을 되치기로 우리가 뺏어왔거나 그랬죠. 그래 왔죠. 또 혹은 뭐 안 된 거를 어쨌든 선방은 했다. 이런 거는 했지만 이렇게 중간의 과정이 망신스럽고 잼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제가 40년 관광에 관련해 오면서 우리가 손님 맞이에 이렇게 실패한 거를 처음 봤어요. 또 이제 오버투어리즘 문제, 이런 것들이 현안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오버투어리즘 갖고 제가 예전에 그 국제 세미나에서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분이 와갖고 막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거를 아주 뭐 굉장한 그 이슈처럼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버투어리즘 인정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나 그것은 메인 이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언더 투어리즘 때문에 문제다. 관광객이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게 큰 문제고 부분적으로 오버 투어리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버 투어리즘 문제는 적어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버 투어리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당장 종로나 또는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 관광지가 이제 훼손되고 남용되고 또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안 문제들은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관광이 이제 그 대개 관광 대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장병곤 교수님이나 뭐 또 일부 학자들이 관광대국 얘기하는데 이 관광대국을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 하는 그런 거예요. 관광대국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양적으로 이해되기가 우선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지고. 근데 우리가 그럼 양적으로 되는 나라냐? 관광이.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한계가 있죠. 그럼요. 인구 자체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위치도 자체가 섬이니까. 예, 그 사실상. 실질적인 섬이다 예, 보니까 그건 어렵다.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관광대국일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관광대국 하려면 예. 관광대국 정의를 먼저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정리하세요, 박사님? 저는 우선 질적으로 몇 개 우리가 양적으로는 중상위권을 따라가고 예. 질적으로는 몇 개 부분에서 세계의 선두 부분을 그 좀 이루어 나가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그 K 이니셔티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예. 퍼스트 무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영에서 예, 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으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예. 이제는 그 첫 번째의 선진으로 나가면서 이러한 동력을 예. 더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간다. 예. 이런 전략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세계 1등을 할 거냐. 예. 예. 관광에서도.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으세요? 혹시 한두 가지라도 있으시면? 저는 이제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못 예, 하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 R&D 예. 170개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예. 또 우리 그 공공과 민간 예. 연구권을 믿고 R&D 예산을 확충해서 관광 분야의 R&D 예산. 네네. 이것들을 갖고 이 자원들,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정책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대로 그 관광 R&D를 공모하고 평가하고 선발하고 활용 적용하는 네.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고 하면은 관광 R&D 쪽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봐요. 우선 우리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그 카타에서도 이거 한번 좀 해보면 어떠냐라고 뭐 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관광 안내 해설 우리가 1등할 수 없을까? 관광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네, 네. 관광 안내 해설. 그걸 어떻게 1등을 해요? 그러니까 1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모테나시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소위 그 고유의 환대 정신. 네. 이런 그걸 오모. 네네. 예전에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 오모테나시로 준비해 놓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올림픽 확정했다라는 얘기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안내 해설의 어떤 1등이다 이런 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선 관광 해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예. 자원의 잠재력이 1이라면은 예. 해설을 통해서 1.5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가치가.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문적인 그 잠재력, 예. 시집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 예. 이런 인문적인 잠재력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 예. 이런 어떤 하드한 그 요소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 관광 안내, 예를 들면은 뭐 안내원들을 좀 이제 전문화하고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성과도 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관광 안내 해설 체계가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쳐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건축, 또 문화, 역사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지금 분화해서 전문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니어층도 충분히 그럼요. 이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것들은 소위 고용도 늘려나가는 그렇죠.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큰 아젠다, 정책 아젠다, 세부적인 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한번 목표로 해서 이거를 이루어 나가는 어떤 그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박사님의 그 의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데 근데 박사님 어차피 그러면 이게 뭐 언어의 문제, 말의 전달력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여기 녹화하러 오면서 그 한 1시간 전쯤에 저도 와서 이 앞에
커피숍에서 네. 이제 그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얘기할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커피를 주문하러 갔더니 네. 그 관광객 그 가족이 네. 그 직원하고 그 통역기 이걸로. 스마트폰을 갖고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재미있다. 예. 아마 이게 기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어떤 친절이고 기계적인 안내 해설의 어떤 그 토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렉이 좀 있죠. 시차가 그렇죠. 바로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이. 뭐 순차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빨라졌고 그래서 이거 플러스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이 그렇긴 있어요. 해요. 그렇긴 해. 수많은 선생님들 예. 그 출신의 퇴역 맞아요. 그 하신 분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수많은 다문화 있구나. 맞아. 자원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과학기술을 끌어다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갔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자원이 뭐가 있어. 우리 뭐 인문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뭐 이렇게 특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럼요. 그래서 해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뭐 어떤 데다가 스토리 입히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이 자원성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하면은 일 준비한 것이 1.5의 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재방문율도 높일 수 있다. 네. 뭐 이런데 근데 저는 쉽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에 제대로 한 그 몇 달 정도 연구하고 네. 이것들의 예산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갖춰 나가고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 1년 반 정도에 어느 정도 해 나가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연도를 더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우리 관광 가이드 시스템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고 그것들을 과학기술 영역으로 결합을 해서 어떤 해 나간다면은 아니 한국 가서 그거 배워와야 돼. 우리는 사실은 관광 안내원만 해도 얼마나 후진적인지 몰라요. 물론 우린 그분들을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분들을 시스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죠. 예를 들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컬 가이드들이 따로 있고 수루 가이드라고 그래서 또 따로 있고 또 아람브라 궁전이나 이런데 뭐 예를 들면은 그 궁전 하나에만 그렇죠. 들어가고 아예 다른 가이드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다른 설명을 못 하게. 이렇게 체계화돼 있고 분야별로 건축,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분화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에 수요나 그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여행 비용이 상승된다는 문제 때문에 여행사들이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약간 거부감을 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1인 사업자들이 늘어날 여지도 크고 그렇죠. 우리 관광을 훨씬 정교화하고 관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풍부해지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관광을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고 또 그 후로부터 뭐 40몇 년 동안 이제 관광 쪽에 있어 왔지만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그 불평을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요즘에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아니에요. 일단 언어? 아니, 일본이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그게 그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딱 결심이 쓴 순간 싹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화장실이 세계 최고. 제1등이 됐잖아요. 마음 먹으면 하네요, 우리가. 그럼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보러 인도가 오고 중국이 오고 막 한때는 일본도 오고 막 이러다가 일본은 뭐 더 나가서 그 퍼펙트 데이인가요? 뭐 거기에서
그 세계적인 어떤 건축가들에 의한 화장실, 공중 화장실 다 비대도 있어요, 보여주는. 요즘에. 네네네. 뭐 우리가 화장실이 고질적인 그런 문제였는데 맞아요. 이게 예전에. 세계적인 우리가 그렇죠. 모델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K 이니셔티브의 아. 아주 먼저 맞아요, 그 맞아요. 선험적인 우리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 중에 일부 후보자들이 이제 뭐 그 이제 K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한류를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요즘에 좋겠네요. 왜냐면 워낙 뭐 드라마, 영화, 그렇죠, 그렇죠. K-팝, 한류가 많이 관심을 끄니까 요 타이밍 때 이런 게 또 붙어주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저는 뭐 제가 얘기를 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뭐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 대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대국의 의미 예. 그런 면에서 몇 개 부분에 우리가 좀 세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좀 집중하자. 그런 면에서 저는 전에 아마 그 방문회 때인가요? 뭐 그때 했던 그 K-스마일 같은 경우도 그때 연구 되게 잘했거든요. 아. 그 장병권 교수가 예. 당시에 연구를 했던 게. 근데 그 연구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활용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관광객에게 친절하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안 친절한가? 뭐 이런 문제부터.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관광객에게 친절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건 친절한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그 정중함, 예. 태도. 이런, 예, 태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예. 뭐 이렇게 그 리스펙해주는 예. 모두가 우리가 또 어떤 평등하고 예,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떤 의식에서의 에티켓 문제 또 정중함의 예, 문제 예, 예. 뭐 이런 문제로 이 K-스마일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성숙된 예. 사회로 나가는데 이건 관광의 전략이 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맞습니다.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맞습니다. 위한 예. 기본 토대라고 예, 보는 예.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에티켓, 맞습니다. 친절함 그리고 정중함 이런 것들이 결합된 K-스마일 한번 해보자 예. 이런 얘기를 그게 근데 저는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이나 그러니까 서양 선진국 그다음에 일본, 각각의 중국은 제가 좀 뺄게요. 근데 일본을 또 가죠. 일본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예전부터 일본 사람 앞에서만 그러고 맞아요. 앞에서 그래야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아니 앞에서 그래야죠. 지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친절하다고 느끼는 게 관광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그런 그 불친절이나 이런 걸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껌 하나를 사고 과일 하나를 사고 티켓 하나를 할 때 웃어주고 뭐가 필요하냐 그냥 그건데 뚱 해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런 뚱한 게 이제 예전에 보면 제가 뭐 평양에 가봤을 때든가 또 그건 뭐 하바롭스크나 뭐 이런 이르쿠츠크나 뭐 이런 동구권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자본주의적인 그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걔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전해가는 어느 과정일 텐데 우리가 이렇게 표정 좀 풀면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지적받는 게 표정 좀 부드럽게 해라. 이런 문화는 좀 바꿔내는 게 우리 관광이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하스피탈리티라는 면에서 보면은 우리 업계와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게 종교계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뭐 불교, 캐톨릭, 뭐 유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전부 뭐 우리 사회 일부지만 이슬람도 있는데 여기가 다 손님 맞이가 중요해요. 전도해야지 포교. 교리상으로 네. 손님을 잘 맞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어떤 종교에서든지 공통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사람이 사람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중히 생각하는 이런 사회로 변화하는데 우리 관광이 앞장설 수 있다. 아니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중요한 것 좀 핵심을 좀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관광 쪽에서 모르긴 해도 이 새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어떤 거를 했느냐 안 됐느냐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원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예. 다시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나 관광진흥 확대회의로 전환될 것이냐. 위상 강화. 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 네. 관광진흥 비서관이 들어와서 예. 하느냐. 아마 예. 이 문제가 이제 그 관광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그거가 될 예, 거라고 예.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정부 쪽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일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정부 쪽의 관료 출신들이나 관료들은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돼야지 그 관광이 나머지 부분 예. 지금까지 말씀한 예. 모든 것들이 예. 저는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많은 학자들 우리 관광 예. 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예. 또 기관 단체들도 예. 이 얘기를 빼먹지 않고 해요. 비서관 존재 무용. 아니 그 대통령 주재 회의로 대통령. 전환하는 예, 것과 비서관 제도. 예. 예. 근데 이참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예. 이제 그 전 그 고위 관료하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관광비서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새 정부의 캐비넷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관료들의 얘기를 들으면 비서관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 이래요. 관광비서관이라는 제도, 실질적인 제도가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때에는 관광비서관이라는 명칭은 없었어요. 근데 제3경제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광 담당 비서관이었다는 게 자료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그동안 쭉 없었다가 문화비서관이라는 데가 이제 통합을 해서 하다가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관광비서관이 처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때의 그 관광비서관의 이제 모 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그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관광공사 부사장을 거쳐서 그 비서관이 됐는데 이분이 약간 그 비서관, 관광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살짝 인식이 좀 부족했거나 네. 그런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비서관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기대할 때에는 대통령한테 주기적으로 관광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또 관광 문화부 관광국이 또 혹은 관광계가 필요로 한 사항을 다른 부처에 막 이렇게 연관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ETA나 뭐 의료 관광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역할 같은 것들을 기대한 건데 실제로는 이 역대 비서관들이 쭉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차관과 장관 사이쯤 어디쯤에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만 했나 그런 데에 집중을 했나. 그렇죠. 그 본인들이 어떤 생각,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국장이나 뭐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일을 충분히 못했으니까 내가 체크를 해주겠다. 근데 그거는 차관이 있고 장관이 있고 혹은 그쵸, 뭐 실장들이 있는데 그쵸. 그런 면에서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그러겠네. 옥상옥이야. 그러겠네. 뭐 맨날 청와대로 불러대고.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그 호의를 갖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말씀 듣고보니까 그러면 이분 누가 되겠든 아무튼 비서관들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비서관이라는 제도를 기대하는 것은 비서관에게 기대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하는 건데. 대통령한테 말씀도 좀 드려주고 예. 또 그 다른 그 부처의 이 관광의 중요성도 얘기해주고 풀리지 않는 뭐 그 비자 문제라든가 뭐 혹은 뭐 구글 문제라든가 뭐 에어비앤비 문제라든가 뭐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서도 그거 하는 것만도 제가 볼 땐 바빠 죽을 텐데 그렇죠.
국장들 과장들 불러갖고 보고받고 그 지적질을 해야 되고 그런 비서관님이 있어갖고 뭐 하겠어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의 얘기를 아예 예. 이번 참에 해두는 예.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업계의 어떤 요구사항 그 대표님이 이제 해주셨는데 관광법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됩니다. 관광진흥법. 그렇죠. 진흥법 예. 분법 문제. 예.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여러 법을 오랫동안 예. 이렇게 막 겹쳐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법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의 가독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갖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게 어디에 있더라? 예. 아 이게 이건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체계에 따라서 사고도 그 영향을 그렇죠.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여행법 같은 경우도 발의가 됐었고 예. 연구도 여러 번 예. 됐었고 그런 것들 또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지역관광 예. 이런 것들도 지역관광법을 좀 따로 예를 예. 들면은 만들어서 예. 특별법이 됐든 간에 예. 이렇게 좀 만들고 아니면 이제 통쳐서 산업진흥법이라는 데든가 예.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가 하는 이거를 좀 이제는 좀 가르마를 타야 된다. 이거 손들려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마어마하죠. 아닙니까? 연구가 굉장히 누적돼 있어요. 아, 연구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이나 예, 카타 예. 이런 데서도 따로 연구를 다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결심하고 해주겠다라고 예. 하면은 예. 뭐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거고요. 준비가 돼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 법정 계획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법정 계획?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관광 부문의 법정 계획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 계획이 예. 있어요. 예전에는 관광 그 진흥 5개년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1차 5개년 계획,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한 거기에 연구 책임자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5차에 제가 책임자를 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충분치가 않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계획이라고 하는 정부 계획이라는 게 옛날 박정희 시대의 계획과는 좀 달라요. 계획의 위상이 좀 떨어졌다 그럴까? 이를테면 계획을 해도 잘 안 따라요. 그런데 그나마도 법정 계획으로 해놨을 때는 약간의 구속력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 법정 계획이. 제가 전에도 그런 그 관광공사 때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외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와 문화부는 계획을 항상 해요. 그런데 그냥 행정계획, 비공개 행정계획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5개년 계획 같은 데에서 하지만은 5개년 계획은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지 못해요. 왜냐면 종합계획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만 떼내는 마케팅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인바운드 진흥 계획. 또 하나가 산업진흥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부에 대해서 우리 관광산업계가 제일 불만이 있는 게 왜 산업정책이 이렇게 약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처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산업정책에 대한 어떤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뭐 어떤 능력이라는 면에서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 산업진흥 5개년 계획 좀 아주 체계적이고 타이트한 산업진흥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에 제가 법정 계획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인력 수급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아까 170개 대학에서 수많은 졸업생이 나오고 이미 현역에 수십만의 어떤 관광 관련 인력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수요를 공급해주고 또 교육하고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인력으로 키워내는 이러한 그리고 지금도 수요와 공급이 안 맞잖아요. 이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 세 개의 추가적인 법정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갈증을 갖고 있는 게 관광에는 기관 단체가 부족하고 또 하나가 법이 부족하고 하나가 계획이 부족하다. 요 세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차기 정부에 좀 기대를 해보는 거죠. 네. 야, 이거는 좀 그냥 제가 막딱 드는 느낌은 좀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거대하지 그러지 않고요. 않습니까? 거대하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할게요. 관광의 성장, 성공 이런 것들의 요소는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하나가 자원, 자원과 콘텐츠. 그 다음에 시장과 마케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체입니다. 주체. 이 주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기능 확대회의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또 관광공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협단체라든가 또 DMO라든가 뭐 이런 조직들 관광두레라든가 뭐 이런 소위 주체들 정책 주체들이라고 추진 주체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주체와 자원과 시장의 세 주체 중에서 뭐가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보세요? 주체요. 주체죠. 주체를 바꿔내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물론 자원과 시장을 바꾸는 거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중단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먼저 주체의 역량을 바꿔내는 것. 주체를 혁신시키는 것이 저는 차기 정부가 지난 3개 정권에서 지체되어 있는 것을 다시 리셋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정부는 이 정권 초기에 관광에 대해서는 이 주체를 혁신시키고 주체가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지금 저는 엉망으로 엉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엉망인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기관과 단체의 역할이 그렇고 기관과 단체 간의 역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막 혼재돼서 정리가 안 되고 왜 네가 우리 거를 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왜 너는 네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소관부서가 있다고 보십니까? 소관 상당 부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소관부처가 의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의지는 있었으나 국장급에서도 갖고 있었고 장관급에서도 갖고 있었고. 근데 굉장히 현재 저항이 강고한 거죠. 기득권에.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외부적으로 예를 들면 뭐 비서관이 들어쓴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기에 걸맞는 어떤 고위 어떤 인사가 개입해서 민관이 서로 협의하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내는 것들을 초기의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저거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뭐 그런 조직을 항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뭐 검토위원회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가 하는 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자, 이 내용 전달이 잘 우리 차기 정부에 전달이 돼서 조금이나마 좀 더 발전에 또 성장에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좋은 정권이 탄생하겠죠. 어디지 기대해. 모르겠으나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자, 박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